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본 강의 4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된 고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있을 텐데, 이 기출문제가 10여 년 전의 기출문제와 지금 최근 2,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 지문도 짧게 되어 있고 아주 단순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판례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본 지식, 기본 그 이론 부분도 상당히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경쟁이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걸러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 수준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40여 강 동안의 이 기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극복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수업을 함께 따라오시고, 이 40여 강이 끝난 다음에는 100문제의 기출문제를 좀 변형한 것, 그리고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우리 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출문제까지 고려해서 100문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마지막 10여 강에 거친 100문제 문제풀이까지 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잘 버티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 강의 진행은 전체적인 행정법이 어떻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법 과목은 단순히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단순 암기로 접근해서는 어려워요. 자기가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 숲을 먼저 보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그것들을 순간순간에 자기 위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 과목이 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보고, 또 다른 영역과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과정상 이런 위치 파악이 상당히 혼자 공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앞으로의 짧지 않은 기간 같이 나아갈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40여 강에 걸쳐서 배울 내용들,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간단히 개관하고 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은 행정청이라는, 쉽게 말하면 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행정 주체나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국가가 나에게, 개인에게 작용을 합니다. 작용.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행정작용을 왜 할까요?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국가라는 건 국민 전체의 어떤 복지,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잘 끌어가고자 하는 의무를 지는 단체이고, 이 단체가 그 어떤 공공의 목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행정작용을 합니다. 이런 행정작용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 연금, 생활 능력이 없는 최하위층이나 또는 고령자 또는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한테 이런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해주는 수익적인 작용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침해가 되는, 내 이익을 침해하는 작용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침해가 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세 처분 같은 거. 여기는 뭐 공공시설,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 수익적 작용과 침익적 작용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런 행정작용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과정, 절차와 문제 등을 배우는 작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할 건 이익이 되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 자, 이게 특히 문제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국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히는 행위는 세금을 부과할 때 100만 원 부과하는 것보단 1000만 원 부과하는 게 국가가 훨씬 좋겠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건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억제, 국가의 행정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느냐? 법에 따라서 행정해라 라는 법치행정. 법치행정이 핵심입니다. 이 법치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법치주의. 그럼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 이 법은 뭐냐? 이 법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법. 우리가 만든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법에 따라서 네가 우리를 규제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통치한다 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만 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때리니까 나에 승복하겠다. 내가 만든 법이잖아요. 자, 이러한 법, 내가 만든 법이다 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해요. 국회. 즉 국회 입법부가 만든 거. 입법부는 누가 구성하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의원들을 우리가 직접 선출을 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국회와 행정부, 우리가 자기 통치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해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나름이고 국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이걸 통제할 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부가 잘하고 있는지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기관, 그것을 사법부라고 하죠. 이 법원, 사법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관들,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는 건 주로 이 행정부가 하는 행정작용을 배우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사법부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까지도 다 같이 배우는 과정이 행정법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얘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사법부와 관련돼서는 행정쟁송,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행정쟁송으로서 권리구제,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쟁송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등의 행정쟁송, 권리구제 수단을 배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법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배우는 행정법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 작용별로 강론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지방자치법, 행정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가, 정부조직법 등등의 개별적인 작용들을 배우고, 이 개별적인 작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나 이론을 배우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이 행정법 총론이 한 80~90% 시험에 집중되어 있죠. 이 강론은 한 1~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서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총론과 강론이 서로 넘나들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구도,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배울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법치행정. 얘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제 본 게임인 기본 강의에서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기본 강의 때 서로 만나서 재미있는 행정법 하나씩 배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